25년도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하셨죠?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반려, 미선정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거 자금 하나 바라보고 기대하셨다가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대표님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오늘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중진공 비즈니스 지원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왜 탈락했는지 또 어떻게 재도전하면 좋을지 확실한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왜 떨어졌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격할까? 먼저 중진공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융자 절차를 보면 온라인 신청 후에 정책 우선도 평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건데 면접도 보기 전에 서류에서 떨어지면 많은 생각이 들죠. 자기소개서를 잘못 썼나? 내가 토익 점수가 낮나?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가? 등등 떨어진 이유를 찾으시려고 할 거예요. 중진공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파일을 업로드하는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분들은 우리 회사를 더 빛내줄 사업계획서나 각종 자랑거리를 올리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별 신경 안 쓰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일단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떨어지셨으니까 도대체 뭘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가 뭘까요? 정책자금 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선착순 접수 대신에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서 정책 우선도에 따라서 실태 조사 대상 기업을 검토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신청한 기업들을 평가 점수에 따라서 쭉 줄 세워놓고 자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 우선도 평가는 총 9개 지표로 구성이 됩니다. 혁신 성장 분야, 첫 거래 기업, 고용 창출 실적, 고용 유지 실적, 최근 3년 내 지식재산권, 기술 경영 혁신 분야, 직접 수출 실적, 정부 정책 우대 기업, 성장 잠재력 AI 평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혹시 해당되는 거 있으신가요? 없거나 미비하다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보완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이번에 신청하셨던 1월 정책자금은 우선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시설자금 신청기업, 원전협력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고용 창출계획 우수기업이었어요. AI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기업들을 뽑겠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많은 기업이 우선 배정에서 제외되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요인과 또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혁신 성장 분야입니다. 이런 내용 적힌 파일 보신 적 있나요? 첨단 제조 자동화, 화학 신소재 등 중진공에서 선호하는 업종을 쭉 보여주는 내용인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문해드리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분야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어요. 또 첫 거래 기업은 노력할 부분이 없고 고용 창출 실적이나 고용 유지 실적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건 미리 직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가입시켜 놓으면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해놓는 게 좋아요.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같은 건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특허를 못 만들 것 같다. 특별한 기술이 없다. 이렇게요. 근데 특허라는 게 먼 산 보듯 할 내용은 아니고 충분히 선행 특허들을 기반으로 좋은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술 경영 혁신 분야도 만들 수 있어요. 벤처, 메인, 이노비즈 관련 인증들을 획득하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쭤보시는 분들 있어요. 할 수 없다 이건 아니고 회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짜고 획득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수출도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는 수출과 관련이 없다 하시면서 포기하시는데 다만 100원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되니까 꼭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 우대 기업은 때마다 다른데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성장 잠재력 AI 평가는 뭘까요? 최근에는 AI 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무 지표인 매출액, 이익률, 부채 비율 등을 평가하고
시장 전망, 업종의 미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중진공에서 만든 K-Value라는 AI 평가 모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은 17만 개 내부 데이터와 540만 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부실, 성장성, 수익성, 정책 목적성을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핵심 지표를 분석합니다. 또 평균 임금, 특허 정보, 에너지 사용량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AI 평가의 주요 목적이 뭘까요? 이게 재무 성과는 미흡하지만 비재무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 이걸 선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지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해보세요. 점수를 받았는지 부족한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알려드렸으니까 직접 준비를 하시든 제게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든 꼭 다음번 지원 때는 점수를 만들고 지원하세요. 꼭이요.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올렸던 사업계획서 관련이에요. 이번 신청 때 사업계획서 안 올리신 분들 많죠. 올리라고 적혀있진 않으니까요.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과하면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올리는 단계가 있는데 그건 그거고 따로 올리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쓰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회사 소개서가 서로 따로 놀지 않게 일관적인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지원 목적이나 자금 사용 계획, 기대 효과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또 서로 불일치하면 심사 단계에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업계획서는 사업 배경, 목적 및 추진 전략, 구체적인 실행 계획, 기대 효과의 흐름대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특히 재무제표상의 수치와 자금 활용 계획이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재무제표를 보면 다 파악이 되는데 터무니없는 자금 운용 계획을 쓰면 주고 싶지 않겠죠. 특허, 인증서, 각종 지표 등 제출 서류가 많다면 정확한 문서 번호나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건 기본이겠죠.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과 부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번 1월에는 원전협력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고용창출 계획 우수기업 등 우대를 많이 해줬잖아요. 이런 우대사항과 무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요. 이런 우대사항은 변하기 때문에 내 사업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사업계획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한 해에 탈락을 3번 받으면 6개월간 접수가 제한이 되는데 무작정 도전하시는 분들 있죠. 제발 매번 그냥 지원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뀐 거 없이 또 지원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은 준비를 할 테니까요. 한번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객관화를 시켜서 우리 기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진공 정책자금의 탈락 사유와 준비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드려봤습니다. 로서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어요. 근데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